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류 분석을 통한 인간관계 이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들 하죠. 이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교류 분석입니다. 이 교류 분석은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교류 분석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교류하는 것이 원활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 되시겠죠? 저도 직장 생활을 8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 싫은 것은 버텨도 사람 싫은 것은 못 버틴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 말이 사람인의 조사에 의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인이 직장인 379명을 대상으로 일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직장인의 81%는 일과 사람 중에 퇴사에 사람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에서 퇴사를 할 때는 일이 힘들거나 일이 싫어서 그만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이 싫다는 응답률은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인간관계 중에 스트레스가 심한 쪽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71.8%로 업무관계 스트레스보다 단연 높았습니다. 또 직장 내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은 62%였고요. 주로 후배와의 갈등보다는 선배와의 갈등이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선배와의 갈등은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업무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고 그렇다면 그 기업에 대한 애사심도 줄어들겠죠. 또 업무 집중력이 저하돼서 실제 회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나 이직을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장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폭넓은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죠. 이렇게 회사 내의 인간관계는 회사의 성과와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통합과 화합 그리고 원활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 갈등까지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직장인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인 대학 시절에 인간관계 스킬을 좀 배워 놓는다면 대학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직장생활까지도 성공적으로 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원활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먼저 인간관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TA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TA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보시면은요. 인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가치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을 때 삶의 목표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을 때는 말 그대로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면서 살아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정체감이나 여러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그 존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서로 돕는 조력자의 관계로 함께 살도록 태어난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두 사람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라고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존재와 생활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처하게 되는 일상의 만족감이나 또는 불만은 혼자만의 문제이기보다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항상 어느 누군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대상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복수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자인 설리반은 인간관계 욕구의 계속적인 실패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학교에 갔을 때 학교와 문제가 생긴다면 한 개인은 분명 계속적인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고요. 현재는 성공적인 대학생활로 이어질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 설정과 취업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직장생활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이러한 좋은 인간관계는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조직 화합이나 조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 활성화와 같은 교육들을 실시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건강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인간관계 형성 능력은 자아실현과 인간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인도에서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삶의 질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에서 인간관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함께 공부하게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 4년이라는 기간은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 기간 동안 함께 협력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영위할 필요성이 있겠죠. 아래쪽에 제가 넣어놓은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시각장애인이 된 이동우라는 개그맨의 친구인 김경식과 윤정수 그리고 화면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박송이죠. 대전에서 열린 맨몸 마라톤에 친구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했었던 것이 방송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고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저런 것이 아닌가. 저것이 삶에서 협력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대학에는 선배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보다 먼저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나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 대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잘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선배들이 멘토가 되고 내가 멘티가 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죠. 반대로 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후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후배와의 관계도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내가 그들보다 먼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멘토의 역할이 되고 그들은 나의 멘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교수님이죠. 대학에서는 초중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담임제가 아니라 지도교수 체제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친근한 사제관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취업할 때, 취업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하고 있을 때는 교수님의 조언이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겠죠. 또한 친구나 선배, 후배, 교수님처럼 교내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교회 활동도 많이 하게 되죠. 대외 활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 나와는 다른 연령대에, 나와는 다른 성별에, 나와는 다른 조건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대학생으로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때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대학생활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같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얻었을 경우에는 같은 산업이나 아니면 같은 직무를 하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했을 때 훨씬 더 대화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학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왔는지 자기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번 주에는 교류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TA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교류 분석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검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편견이 생겨서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꾸 한쪽으로 체크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떠한 검사라는 것이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사람과 삶 그리고 변화의 목적에 대한 철학적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둘도 없는 존재이다. 이걸 줄여서 사람은 누구나 오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근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수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보다 한 수 위이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보다 한 수 위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비록 서로 성취한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때때로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미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수용한다면 상대방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을 인간으로서는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가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뇌에 심각한 손상을 가진 사람 외에는 누구나 사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각 개인은 자신이 한 결정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인간은 사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따금 건설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건설적이지 못한 행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죠. 만약 그러한 건설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려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다음 결정에서는 새롭고 적절한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 유형에 대한 단순한 통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을 변화시키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하면 그 즉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의 가정은 여러분은 누구나 둘도 없는 존재이고 모두 인정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떠한 결정이든 내릴 수 있고 또한 그 결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류 분석의 과정만 아시고 검사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두 가지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고그램 검사와 인생 태도 검사입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서는 이고그램 검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고그램 검사는 에고라고 해서 에고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에고는 말 그대로 자아죠. 그래서 자아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고그램 검사 문항은 50문항이고요. 인생 태도 검사의 검사 문항은 40문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50문항을 읽고 너무 오랫동안 깊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정도를 보기에서 골라서 해당되는 것의 점수를 오른쪽 네모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1번, 다른 사람을 헐뜯기보다 칭찬을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이 흰색 칸에다가 매우 그러면 5점, 약간 그러면 4점, 보통이면 3점, 약간 그렇지 않다 할 경우에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1점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일단 0점을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검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태의 흑백을 명백히 가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매우 그러면 5점, 약간 그러면 4점, 보통이면 3점, 약간 그렇지 않으면 2점, 매우 그렇지 않으면 1점입니다. 이렇게 문항을 읽으면서 표시된 칸에다가 점수를 이렇게 넣으셔야 합니다. 하나씩. 이해되시나요? 3번도 문항을 읽으시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점수를 주어진 칸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입하고 나면 세로로 합계를 낼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합계 점수가 나오겠죠. 총 50문항입니다. 머릿속에 알고 계시고요. 펜과 종이가 준비되셨으면 이제 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을 헐뜯기보다 칭찬을 잘하는 편이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두 번째 검정색 칸에다가 점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2번, 사태의 흑백을 명백히 가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첫 번째 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3번, 무슨 일을 할 때 좀처럼 결심을 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칸에 5점부터 1점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영한 점수를 넣어 주십시오. 네 번째, 나는 명랑하게 행동하고 장난을 잘 친다. 네 번째 칸에 점수를 넣어 주십시오. 5번, 말이나 행동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다. 세 번째 칸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점수를 넣어 주십시오. 자, 그럼 이해가 좀 되시죠? 6번부터는 문항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낸다. 7번 인정을 중요시한다. 8번 호기심이 강하고 창의적인 착상을 한다. 9번 사물의 정돈을 잘한다. 10번 농담을 하거나 익살 부리기를 잘한다. 11번 의존심이 강하다. 12번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기를 잘한다. 13번 상대의 부정이나 실패에 대하여 엄격하다. 14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한다. 15번 숫자나 자료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 16번 제멋대로 말하거나 행동한다. 17번 후회의 생각에 사로잡힌다. 18번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가 많다. 19번 육하 원칙에 따라 사리를 따지거나 설명한다. 20번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21번 요령이 없고 주저주저 한다. 22번 무슨 일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3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24번 주변 사람에게 긴장감을 준다. 25번 봉사활동에 즐겨 참여한다. 26번 배려나 동정심이 강하다. 27번 신이 나면 도가 지나쳐서 실수를 한다. 28번 타인의 장점보다 결점이 눈에 띈다. 29번 타인의 반대에 부딪히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만다. 30번 다른 사람에 대해 온화하고 관대하다. 31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고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 32번 오락이나 술, 음식물 등을 만족할 때까지 취한다. 33번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행한다고 생각한다. 34번 완고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다. 35번 타인의 표정을 살핀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36번 스포츠나 노래를 즐길 수 있다. 37번 현상을 관찰,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38번 욕심나는 것을 가지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 39번 열등감이 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참고 억제한다. 40번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애정이 깃들어 있는 대화나 태도를 한다. 41번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장점이다. 42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다. 43번 상대를 바보 취급하거나 멸시한다. 44번 노는 분위기에 저항 없이 어울린다. 45번 눈물에 약하다. 46번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풀어간다. 47번 부모나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 48번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말투를 잘 쓴다. 49번 와 멋있다, 굉장하군, 아하 등 감탄사를 잘 쓴다. 50번 매사에 비판적이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검정색 칸의 점수들을 다 기입하셨죠? 그럼 앞쪽에 있는 1번부터 50번까지 같은 칸에 있는 점수들을
합계를 구하셔서 이렇게요. 이렇게 합계를 구하셔서 여기다 적으시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계를 앞쪽에서부터 구하셔서 여기 적으십니다. 세 번째 것도 여기에, 네 번째 것도 여기에, 다섯 번째 것도 여기에다가 합계를 구해서 점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의 합계 점수가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합계를 계산해 주십시오. 아니면 수업 시간이 늘어나니까 많이 힘들어지겠죠? 5개 합계를 다 구하시고 나면 동영상을 다시 재생하십시오. 자, 그럼 해석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계산하신 첫 번째 네모 칸에는 CP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MP, 세 번째는 A, 네 번째는 FC, 다섯 번째는 AC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럼 각각의 점수가 나오겠죠? 지금 세로로 보이시는 이 합계표가 앞쪽에서는 가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CP, MP, A, FC, AC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짝꿍끼리 합을 구할 건데요. 뒤쪽에 있는 이 알파벳이 같은 것끼리 짝꿍입니다. P가 2개고요. C가 2개네요. A는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CP와 MP를 일단 더해서 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P 값이 구해지죠. 그리고 A는 짝꿍이 없으니까 2개를 곱해줍니다. 외롭지 않게. 그래서 A 곱하기 2를 하면 A의 점수가 나오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점수를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점수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뒤쪽에 FC와 AC, 뒤쪽에 C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짝꿍입니다. 그래서 FC 더하기 AC 하면 C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PAC로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요. 각각이 상징하는 것은 뒤쪽에 해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까지 해놓으셨으면 수업에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값은 뭐냐면 CP의 값, MP의 값, A의 값, FC의 값, AC의 값, 그리고 CP와 MP를 더한 P 값, A 값에 2를 곱한 A 값, 그리고 FC와 AC를 합한 C의 값, 이렇게 8개의 값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점수로 이거그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이 그래프 용지를 내드리고 같이 그려보면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요. 대충 어떻게 된다는 정도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점수를 5개를 보여드렸는데요. CP 값이 19점이었습니다. 그러면 20점이 여기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그 다음 MP 값이 34점이었습니다. 34점이 여기니까 여기쯤. 그리고 A 값이 36점이었습니다. 여기가 36점이네요. 여기. 그리고 FC가 35점이었습니다. 여기 중간쯤. 그리고 AC 값이 17이었습니다. 여기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어 놓은 다음에 선을 긋습니다. 마우스로 하니까 예쁘게는 그려지지 않지만 직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약간 낮은 산 모양을 하고 있죠.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점수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약간 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이거그램 검사를 한국 사람들이 하면 주로 이 MP가 조금 높은 경향성을 보입니다. MP는 과보호적이고 헌신적이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녀나 가족들에게 헌신적이고 가끔은 보호가 과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A보다 이 MP 점수가 약간은 높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나라들은 또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산 모양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약간 M자형을 보일 경우에 낙천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대신 이 A라는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진 N자형을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햄릿형이라고 해서 없는 고민도 만들어서 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 유형인 역N자형의 경우에는 하이파워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W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살 위험이 높은 우울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저에게 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인생 태도 검사인데요. 인생 태도 검사는 제가 읽지 않고요. 검사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앞서 이고그램 검사하신 거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칸에다가 점수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4개이죠. 4개입니다. 아까는 5개였는데 그래서 4개의 유형으로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읽지 않고요. 동영상을 멈춘 후에 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0문항이고요. 40문항을 다 검사하시고 나서 세로를 합계를 내야겠죠? 아래쪽에 이렇게 4개를 다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 합계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점수가 U-, 두 번째 나오는 것이 U+, 세 번째 나오는 점수가 I+, 마지막 것이 I-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U, YOU를 줄여서 U라고 해놨는데요. 타인에 대한 부정, 마이너스니까요.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U+는 타인에 대한 긍정이죠. I+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이고요. I-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을 말합니다. 일단 같은 것끼리 먼저 비교를 합니다. U-와 U+ 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타인을 믿는 것이 좋을까요? 믿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믿는 것이 좋겠죠. U+ 점수가 높은 것이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 인간관계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어떨까요? 나 자신도 믿는 것이 좋을까요? 믿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믿는 것이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삶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U+와 I+가 각각의 마이너스들보다는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타인을 더 믿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더 믿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나 자신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I+ 점수가 높은 것이 삶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사는 옳다 그르다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나 자신이 타인 앞에 설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OK 목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장을 만듭니다. 가로는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을 나타내고 세로는 타인 긍정과 타인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와 U+가 다 높은 사람은 I'm okay, you okay가 되죠. 그래서 okay, okay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 U+와 I+보다 U-와 I-가 높은 사람 여기 되겠죠.
I'm not okay, you're not okay. 둘 다 not okay입니다. 그럼 자신도 믿지 않고 타인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습니다. 아래쪽부터 볼까요? I'm okay, you're not okay입니다. 나는 나 자신은 믿는데 타인은 믿지 않아. 인간관계를 하기가 어떨까요?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각선에 한번 볼까요? 이분은 I'm not okay입니다. 자기 자신은 부정하고 you're okay, 타인을 긍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 거죠. 그럼 인간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많이 보일까요? 자기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생 태도 검사를 통해서 I'm okay, you're okay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